54페이지 답번에 보게 되면 화재 감지기 회로는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자동 탐지 설계 화재 안전기준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 이 8개의 감지기로 했을 때는 교차 회로를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8개의 감지기는 교차 회로를 안 하는 거고요. 그럼 8개 아닌 감지기는 교차 회로를 해야 되는데 그 8개 아닌 감지기가 뭐예요? 무슨 감지기가 있을까요? 예, 열식 감지기 3개가 있어요. 연기식 2개가 있어요. 예, 차동식 서포트형, 정원식 서포트형, 보상식 서포트형, 이온화식 이제 연기, 이온화식 서포트형, 광전식 서포트형 5개는 여기 없는 겁니다. 이 5개는 교차회로 해야 되고 이 8개는 교차회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교차회로는 뭐예요? 몇 회로 이상 방식이에요? 2회로 이상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회로 이상 중에 뭐만 쓰죠? 2회로만 쓰죠. 그쵸? 우리나라는 보통 법규상으로 최소 설계를 하거든요. 그게 2회로입니다. 사실은 ABC 또는 ABCD 회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55페이지에 4번에 소화기 감소인데요. 자,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곳에 옥내,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5개를 했을 때는 3분의 2를 감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에 보게 되면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곳에 옥내,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5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을 공부할 때 화재 안전 기준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중요한데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저는 제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 제 들어간 거. 제 들어간 게 뭐예요? 제어반. 제외 감소 이런 거. 그리고 재현 설비. 제자 들어간 게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 56페이지에 보게 되면 표가 있죠. 표. 분말을 보게 되면 인산염류 소화기 약제가 있는데 인산염류는 분말 몇 종이죠? 3종 맞습니다. 3종. 오른쪽에 있는 중탄산 염류 소화약제는 몇 종 분말이에요? 1종, 2종, 4종 분말입니다. 왜냐 하면요. 1종 분말은 중탄산 나트륨. 2종은 뭐예요? 중탄산 칼륨. 4종은 뭐예요? 중탄산 칼륨 플러스 요소. 그죠? 그래서 중탄산염 예,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죠. 6번, 7번, 8번 보시면 부속 용도별 추가해야 될 소화기구는요. 설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수량을 산출해라. 그런데 저는 점검의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점검은 쓰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2번 이런 걸 쓰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에는 부속 용도별로 추가될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을 쓰시오. 그 위는 뭐예요? 보일러실 1번. 나번은요. 음식점 중에 뭐 대규모 주방, 음식점의 다중용업소의 호텔의 주방, 그리고 그 밑에는요. 또 전기시설인데요. 좀 다르죠. 조금 전에 2번에 보면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이 있는데 위에 또 있어요. 다번에 보면. 근데 여기는 단서가 붙어요. 뭐가 붙는가 하면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그냥 변전실이 아니에요.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출입이 곤란한 송전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쓰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워주시고요. 이건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예상 문제 별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57페이지는 오른쪽에 있는 2개 있죠.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그러니까 왼쪽에
가나다 이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 이걸 쓰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거죠. 58페이지는 뭐가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을까요? 3번과 5번 중에 위쪽, 그죠? 좀 분량이 돼야죠. 관리사는 단답이 거의 안 나와요. 몇 줄 이렇게 쓰는 이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주로 출제 유형이. 자, 59페이지입니다. 사용온도 범위. 강화액 소화기, 분말 소화기, 강화액과 분말 소화기만 영하 20도씨 이상, 40도씨 이하이고요. 나머지는 영상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근거는 제품 검사 기준에 있는 내용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0페이지부터는 제2장 옥내 소화전 설비가 나옵니다. 이 옥내 소화전 설비는 어떻게 보면 수계 처음이에요. 이걸 거의 다 외웠을 때 스프링클러는 한 20% 더 하면 되고, 스프링클러를 외웠어요. 그러면 간이 스프링클러는 한 3% 하면 되고, 조금. 그리고 화주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이거는 한 또 10%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저 뒤에 물 분무는요 또한 한 30% 이렇게 하면 되고, 포는요, 포는 좀 많아요. 한 40% 하면 되고, 이게 어쨌든 양이 이걸 하게 되면 공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60페이지 보겠습니다. 부합 흡입 방식이죠. 부합 흡입 방식. 옥상 수조는 언제 있어요? 62페이지를 보시죠. 62페이지 하단에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몇 개 있어요? 7개. 이 7개에 해당이 안 되면 옥상 수조 설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한 분이 물으셨어요. 왜 요점 노트에는, 요점 정리한 데는 6개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나는 7개로 알고 있는데 요게 7개가 있잖아요. 그죠? 내용을 보면 왜 제가 6개만 써놨겠어요? 6번에 있는 걸 보세요. 6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줄을 외우더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한 줄을 한번 보면 제5조, 제1항, 제9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이게 답일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 좀 써줘야 되겠죠? 그럼 또 분량이 늘어나요. 그럼 쉽게 되겠습니까? 쉽게 안 되죠. 그러면 요점 정리 공부 열심히 하고 넘겼는데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요점 정리는 좀 빨리 하자라는 취지로 좀 뺄 거 빼고 이렇게 훅훅 넘어간 겁니다. 실제로 꼼꼼하게 하는 거는 본문에서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송수구의 설치 위치. 어디에서 분기를 했죠? 체크밸브, 개폐밸브 위쪽에서 분기를 했습니다. 물올림 장치는 어디서 분기를 했죠?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를 했습니다. 성능시험 배관은 어디서 분기했죠? 네,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했는데 체크밸브 위에 개폐밸브 사이에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해도 맞는 설계입니다. 화재안전 기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능시험 배관은 개폐밸브 이전 설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밸브 바로 밑, 체크밸브 바로 밑 둘 다 맞는 겁니다. 성능시험 배관의 위치가 체크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걸 개폐밸브 위로 올리면 잘못 설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압력 챔버는 어디서 연결 설치되죠? 압력 챔버, 충압 펌프, 개폐밸브 위쪽, 그죠? 순환 배관은 어디서 했어요? 얘는 체크밸브 이전입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체크밸브 이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배관이? 순환 배관이 있죠? 또 주배관이 있죠? 입상 배관 있잖아요. 입상 배관. 또 성능시험 배관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올림 장치를 분기했습니다. 성능시험 배관은 이렇게 분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분개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체크밸브 이전이면 체크밸브 여기에서 순환배관을 분개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순환배관을 분개해도 되는 거예요. 순환배관의 구경이 몇 mm죠? 20mm 이상입니다. 이 배관은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몇 mm죠? 25mm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뭐 25mm에 분개하는 게 편하겠어요? 100mm에서 분개하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25mm에서 분개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설치하는 겁니다. 이 물올림 장치가 없는 거 있죠? 뭐요? 정압흡입 방식. 정압흡입 방식 같은 경우는 물올림 장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성능 시험 배관을 여기다 설치하면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설치하면 어쩔 수 없이 순환 배관을 여기서 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그림처럼 성능 시험 배관을 여기다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폐 밸브, 유량 조절 밸브, 유량계. 그죠? 개폐 밸브, 유량 조절 밸브, 유량계 설치를 하는데, 자, 우리 현장에 가보면 이 입상 배관이 커요? 성능 시험 배관이 커요? 입상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분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를? 순환 배관.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의 개통도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개통도예요. 여러분 개통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아시겠죠? 자, 61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압흡입 방식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이 정압흡입 방식은 뭐가 없어져요? 세 개 없어지죠? 물올림 장치, 후드 밸브, 연소기 또는 진공계. 그죠? 없어지고 뭐가 생겨요? 개폐 밸브가 생기죠. 펌프 흡입 측에. 자, 펌프 흡입 측에 개폐 밸브를 설치했는데요.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3개 설치되어 있죠? 그죠? 자, 메인 쪽에 개폐 밸브가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설치해 놨는데 만일에 여기서 하나를 개선하잖아요? 그러면 펌프 흡입척에 수조 바로 옆에 있는 메인 개폐 밸브 있죠? 이거를 뺄 거예요.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 제가 본 현장은 모두 다 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장에 남 따라가는 게 있는데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생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면서 현장을 하면서.